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저PBR주가 다시 달리고 2차 전지가 반등을 주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가 동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은 철저하게 엇갈렸는데요.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은 개인인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저PBR주 가운데서는 지주사들의 싼 몸값이 주목을 받고 있죠. 네, 롯데 지주가 신고가를 다시 썼고요. CJ, 한화, 삼성물산 등 지주사가 일제히 상승하며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증권가에선 단기간 주가가 급등한 만큼 향후 주주 환원 전략과 실적에 따라 옥석 가리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인데요. 저PBR주와 2차 전지주가 함께 시장을 끌어올린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지난밤 테슬라가 모처럼 반등에 나섰습니다. 오늘 2차 전지의 대장주인 에코프로가 컨콜을 열었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줄줄이 적자, K 양극재 바닥 찍고 반등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이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고 컨콜을 열었습니다. LNF, 포스코 퓨처엠에 이어 에코프로 BM도 4분기 적자를 기록하면서 양극재 혹한기를 확인을 했는데요. 하지만 에코프로가 컨퍼런스 콜을 통해 액면 분할 추진과 에코프로 BM 코스피 이전 계획 등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와 함께 2차 전지주가 급 반등에 나섰죠. 네, 에코프로가 장중 60만 원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힘이 빠지면서 13% 상승으로 마감한 가운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등 그룹주가 동반 급등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LG화학 등 양극재 업체도 일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2차 전지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현대차 또 신고가, 부품주도 밸류업 기대입니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3사의 신용 등급을 A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3사가 무디스에서 A등급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현대차의 인도 상장 소식까지 겹치면서 완성차가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완성차의 훈풍에 부품주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죠. 네, 하루 쉬어간 현대차가 다시 고개를 들며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서현도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이외에도 현대모비스, 코리아 FT 등 자동차 부품주들도 일제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완성차 훈풍에 밸류업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부품주들, 종목별 성장 스토리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2차 전지와 자동차 부품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 모으고 있는 에코프로와 포스코 퓨처엠, 현대모비스, 코리아 FT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줄줄이 적자 K 양극재 바닥 찍고 반등입니다. 세일 3사 이어서 대표 양극재 3사도 모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부진을 예상하긴 했지만 예상보다 더 좋지 않은 성적표였는데요. 여기에서 문제는 지난 4분기가 과연 바닥이냐 아니냐일 것 같습니다. 리튬 가격의 추이를 보자고 하면 봄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나라는 느낌도 드는데 실적 바닥의 통과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시는지 이사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일단 뭐 실적 부진은 어느 정도 다 이미 예상을 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 전에 발표를 했었던 LNF의 실적이 엄청난 어닝 쇼크가 나왔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미 뭐 전부 다 이제 예상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미 지나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업황의 바닥을 작년 한 가을쯤만 하더라도 작년 4분기 업황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이제 좀 이연이 됐습니다. 올해 1분기 정도로 업황이 바닥이 좀 이연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러한 근거는 최근에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홀딩스의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가는 여기서 뭐 어이없게 갑자기 급락이 나오거나 투매가 나올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 에코프로 그룹이 좀 여러 가지 재료들을 보여줬습니다. 액면 분할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검토를 하겠다라는 어떤 이건 재료들을 실적 어닝 쇼크를 발표한 이후에 던졌다라는 것은 회사 측에서도 역시나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바닥 그리고 업황에 대한 바닥은 1분기에서 2분기로 좀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의 경우에는 역시나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좀 급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가 다 기대를 할 것 같은데 오늘 주가 대부분의 윗꼬리가 달렸죠. 아직까지 좀 바로 올라갈 수는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이제 튀어오르기 위해서는 역시나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고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리튬 가격뿐만 아니라 전기차 수요 둔화라던가 뭐 트럼프 불확실성이라던가 이런 좀 리스크들이 좀 있는데 다행인 것은 뭐 이 악재들이 이미 주가에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입니다. 악재들의 주가 반영 어느 정도까지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지 앞으로 좀 추가 하락의 빌미가 될 만한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늘 윗꼬리가 좀 달린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수요 둔화에 대한 거는 우리가 앞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최근에 LG 엔솔이라든지 SDI 컨콜에서는 하반기에 미국 전기차 시장이 좀 돌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요. 컨콜 할 때만 주가가 올랐죠. 기억을 해보시면 이렇게 시장이 주가는 재료가 좋을 때만 하루씩 튀어 오르고 그 다음에 좀 빠질 때 이렇게 지금 과정은 대부분 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1분기는 가야지 어떻게 보면 진바닥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뭐 트럼프 리스크야 이건 항상 얘기했던 좀 빼도록 하고요. 네.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튬 가격 반등 먼저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실적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실적 확인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의 단서들을 찾는 과정들 따라서 좀 중기적으로 2차전을 보신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흔들릴 수 있다라는 좀 전망을 두 분 다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좀 양극재를 비롯해서 2차전 지주가 전반적으로 좀 반가운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 반등에서 의미를 찾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네, 바닥 찾기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아침 9시 전에 동시효과들을 보게 됐는데요. 테슬라가 떨어질 때마다 동시효과 살벌합니다. 2차전지 마치 개파락 이후에 투명화 나올 것 같은 그런 동시효과를 보여주다가 막상 장이 시작하고 나면은 양봉을 그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바닥을 잡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역시나 가장 좋은 재료는 낙폭과대인 것 같습니다. 많이 떨어졌고요. 고점 대비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동안 시장에서 얘기를 했었던 트럼프에 대한 노이즈, 전기차 업황에 대한 바닥, 전기차가 잘 안 팔린다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모든 악재들은 충분히 선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한 터널의 끝을 지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약간의 재료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액면 분할 이거 펀더멘탈을 바꿀 수 있는 재료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나 좀 크게 반응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나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재료로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주가를 올려 세우는 것은 신규 수급이 아니라 기존의 공매도 수급이 쇼커버링을 해야지만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공매도를 친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서 밑으로 얼마나 더 우리가 좀 기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본다라면은 이미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업황에 대한 바닥을 하나둘씩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또 한 번의 투매를 기다리면서 굳이 공매도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매도 입장에서도 더 이상 먹을 놈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봤을 때 역시나 지금 주가는 바닥 구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모처럼 오늘 일제히 반등에 나섰습니다. 2차 전지주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대표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두 종목에 다 굿사인이 들어왔는데 에코프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부진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컨코를 통해서 액면 분할, 리튬 광산 투자 이런 다양한 계획들을 발표를 해주면서 주가가 장 초반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62만 5천 원까지 회복을 했다가 좀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13%의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차장님께 에코프로에 대한 이야기 먼저 들어볼까요? 오늘 간 이유는 리튬 강산 투자 IR 이런 얘기보다는 네. 우리가 액면 분할 이벤트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화들짝 놀래서 주가가 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고 들어갔겠죠. 액면 분할 이벤트는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펀더먼털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액분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가격대가 너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리즈너블한 가격으로 소화가 된다면은 예전에 삼성전자가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다면은 거래가 용이해지고 그리고 새로운 신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이건 매매해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제가 보고 있었는데 딱 그 이벤트 기사가 뜨자마자 3분 안에 바바박 치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시장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뭔가 2차 전지를 가지고 내가 중기 투자를 하는 건 맞지만 만약에 지금 현금을 들고 있는 소위 투자자가 있다면은 이것을 가지고 일종 매매 플레이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만 내일이나 모레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봤죠. 테슬라 이벤트. 테슬라가 앨런 머스크가 너무 요즘은 실망을 많이 시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을 들고 가기가 특히 우리가 이틀 있으면 설 연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리스크를 내가 감내하기 싫은 겁니다. 지금처럼 장이 어려운 시기까지 내가 현금을 들고 있으신 분들이면 대부분 트레이더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굳이 리스크를 감내하기가 싫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윗꼬리는 이런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액분이 된다면은 거래는 굉장히 용이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수급도 역시 중기적인 시각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윗꼬리를 단 부분 같은 경우는 연휴 전에 리스크 관리 차원이고 그렇죠. 지금 예. 이 이벤트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렇죠. 해석을 하시는 네. 거네요. 자, 그러면 이사님께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통주 한 주당 액면 금액을 500원에서 100원으로 분할을 한다는 내용인데 이 배경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하세요? 네, 일단은 액면 분할 그리고 무상 증자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어떤 상승세를 갖다가 좀 이끌어내는 단기적 재료로 좀 활용이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목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현재 50만 원 선이기 때문에 액면 분할을 하게 된다면은 주당 가격이 낮아지면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리고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액면 분할을 통해서 주식수가 확 늘어나게 되면은 의외로 주가가 중기 흐름 봤을 때는 무거워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10사람을 설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액면 분할을 통해서 주식수가 5배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 계산으로 10명을 설득할 것을 50명을 설득을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IR을 하는 입장에서도 버겁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주당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하시는 어떤 그런 접근성은 좀 용이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삼성전자 액분하고 나서 바로 주가 올라갔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펀더멘탈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킨 요소는 아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전에 좀 시장에서 조심스럽게 좀 돌았던 이야기였었는데 에코프로가 컨콜에서 에코프로 BM의 코스피 이전 상장 검토를 공식화를 했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어닝 쇼크를 딛고 오늘 6% 정도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쳐줬는데 에코프로 BM 코스피 이전 상장이 에코프로 BM 그리고 이제 그룹주에 얼마나 좀 영향 끼치게 될까요? 일단 저는 재료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액분보다는 조금 더 영향은 덜 할 것 같다. 덜하다.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가장 직전에 있었던 사례가 LNF죠. 네, LNF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장에서 알려진 거, 지금 오늘부터 이제 에코프로 BM이 알려졌을 텐데 그다음 일정이 나올 거죠. 일정이 나오기 전에 아마도 이제 이사의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을 텐데 이것이 지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가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한 거예요. 즉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한 거는 중기적인 수급보다는 단기적인 플레이 수급이 좀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물론 아시다시피 이게 코스피로 넘어가게 되면은 패시브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금 같은 경우에 대부분 미리 들어가 선반영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 지금 코스피로 간다고 해서 지금 주가가 너무나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약간의 생각을 하는 거
보다는 물론 그때 포스코 DX가 그런 사례가 있긴 있었지만은 일단 이런 알려진 사례에서는 좀 어렵다. 저 기업의 실적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마도 지금부터 1분기 즈음에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가시성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가시성이 나오면서 주가는 아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단식으로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은 흥분하지 말고 이런 이벤트를 기다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좀 장기전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단기 수급보다는 좀 장기로 좀 안정적으로 실적 그렇죠. 확인해 보자. 에코프로를 그러면 지금 이제 보유자분들이 어떻게 좀 비중을 내가 확보를 하거나 덜어내거나 하면서 이제 수익을 좀 내가 지켜볼까 이런 부분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이사님께 가격적인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작년에 10배 올랐습니다. 10배 가까이 오른 종목들도 많고요. 그렇다면 이제 10배가 난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소위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작년 하반기 가을 정도에 오른쪽 어깨가 나타났습니다. 그 가격대가 한 90만 원 정도라고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만 원의 바닥이라고 가정한다면은 1차 상승의 목표는 65만 원에서 한 70만 원 선까지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 가격대 갔을 때는 그때 뭐 주가의 어떤 방향성 그리고 업황이 진짜 바닥을 찍었는지 여부 등을 한 번 더 고려하시면서 그때 전략을 다시 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차 목표가는 65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 지금 보고 계시다가 아니면 예전에 이제 조금 내려왔다가 다시 신규 매수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신규 관점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하고 그룹주 가운데서 한 종목만 담겠다. 그럼 이제 네. 탑픽은 어떤 종목 해야 일단 될까요? 뭐 탑픽부터 항상 말씀드리는데 에코프로 BM이고요. 탑픽은 사업회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네. 지주사보다는 디스카운트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업회사 먼저 고르는 거고요. 신규 관점을 봤을 때는 지금부터 분할 매수 가능합니다. 근데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분할 매수만큼 약간 비겁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 말씀드리는데. 네네. 근데 타점으로 봤을 때 오늘 오른 건 조금 높습니다. 높고요. 좀 떨어질 때 조금씩 나눠 사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 이유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가 대부분 아까 시장에서 매매를 하는 플레이어들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보냐면 매매로 봅니다. 매매로. 2차 전지한테. 왜냐하면 1분기까지 시간이 그래도 한두 달이 남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빠질 때 사는 게 일단 가장 합리적일 것 같고요. 아까 에코프로 잠깐 말씀드렸다 말았는데 에코프로가 지주사지 않습니까? 네. 우리 방송 전에 우리 지주사 급등 나왔잖아요. 얘는 왜 급등 안 나오나요? 혹시 시장에서 그런 식으로 한 번씩은 반응할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시장은 모릅니다.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는 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에코프로 입장에서 지주사 한 번 급등 가능성도 한 번씩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주사 수급의 순환매적인 한번 이벤트도 정도는, 한 번 예. 정도는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탑픽은 에코프로 BM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포스코 퓨처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월 들어서 기관의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데 오늘 3%대 강세였고요. 두 분 역시 고사인 주셨습니다. 자, 이사님께 포스코 퓨처엠 의견 여쭤볼까요? 네, 포스코 퓨처엠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2차 전지 종목들이 소위 이제 작은 종목들을 제외한다라면은 거의 주가의 흐름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같은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도 뭐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팔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수주의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LG화학이 장이 끝나자마자 바로 24조 원의 엄청난 규모의 공시를 냈습니다. 시간에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또 내일 아침부터 LG화학을 비롯해서 대표적인 2차 전지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역시도 마찬가지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이 정확한 바닥이다라고 강조를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바닥에서 수주가 나왔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가 성장이 끝났냐라는 질문은 역시나 이런 대규모 수주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역시나 성장은 여전히 지속적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낮아진 주가는 언제든지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는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LG화학의 또 이슈가 내일도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훈풍을 불어넣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이 작년에 매출은 역대 최대입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급감을 했는데 증권가에서는 올해 실적이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는 시각이 있고 특히 뭐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단결정 양극재 수율 안정
가격정화에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동종업체 내에서도 좀 차별화된 성장 보여줄 수 있을까요? 차별화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계열사로 싸게 받아오니까. 네. 지금 4분기 실적 발표한 거 보시면 아마 700억 정도 적자 나왔을 거고요. 매출액은 좋았는데 영업이 급감한 이유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4분기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4분기 같은 경우에 리튬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빠졌다는 건 저랑 이사님이랑 한 3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보다 1분기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번에 IR 자료 좀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결정 수율이 정상 마진율이 한 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안 좋게 나온 거죠. 그런데 그 포스코홀딩스로부터 리튬을 공급받는 데 따라서 재료비가 하락을 하고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이익률 개선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IR 통해서 밝힌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1분기에서 3분기 사이로 정상 마진율을 회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자꾸 그러죠. 계속 확인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려면은 1분기 봐야 된다고요.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4분기보다는 1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거 맞는데 주가적인 측면에서 확인하면서 우상향 그리고 즉 N자형 패턴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포스코 퓨처엠도 매출액 증가 같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두 분 다 고사인 주셨고 어쨌든 장기적인 흐름으로는 좋은 뷰를 주고 계시는데 포스코 퓨처엠을 장기간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지금의 뭐 상승이 아니잖아요. 그럼 장기 보유한 분들이 1차적으로 좀 목표가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전략 어떻게 짜볼까요, 이사님? 네. 일단은 뭐 지금 구간에서는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매도에 동참하실 필요는 당연히 없다라고 보고 있고 약간 오른다고 섣불리 매도하지 마시고 적어도 한 3월에서 4월 정도까지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충 가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 26만 9천 원 선인데요. 한 40만 원 선까지 열어두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동차 부품주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글로벌 대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로부터 신용평가 A등급을 획득을 했습니다. 무디스로부터 신용등급 A등급을 획득한 게 이번이 이제 처음이니까 아무래도 처음이라는데 어떤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기업 가치 상향에도 좀 기여를 해볼 만할 것 같은데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차장님? 무디스에서 처음 A를 준 거는 역사적인 거죠. 저번에 BAA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것도 처음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글로벌 신용평가사에서 잉여 현금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수익성 개선 여러 가지를 인정받는 결과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채권 평가사의 부분은 후행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재무제표 굉장히 개선되어 있기 때문에 후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미리 선반영될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주가적인 측면도 계속 같이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부품주 얘기 좀 잠깐만 제가 빨리 말씀드리자면 아시죠? 지금 현대차가 기아랑 같이 잘 가고 있는데 이게 저 PBR 관련주 중에서 자동차 업종이 대표 업종으로 가고 있는 느낌. 네. 그리고 대표 업종이라 하면 주도 업종이 될 텐데 주도 업종 내에서는 그 좋아하는 혹은 약간의 그렇게 크지 않은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가가 크게 반영을 하는 경향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입장에서는 자동차 부품 섹터 한번 순환매 일단 즐겨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 이 자동차 요즘 굉장히 좋은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저 PBR에 또 인도 상장 이슈도 있고 그렇죠. 신용등급 상향까지 지금 뭐 호재가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질주를 정말 몇 년 만에 지금 보는 것 같은데 뭐 중간중간 브레이크는 있겠지만 그래도 올해는 조금 의미 있는 레벨업 구간에 올라서겠다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저 PBR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한계를 좀 느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일단 전기차에서 이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뭐 포드나 GM 역시도 퍼가 5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현대 기아차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일단은 현대 기아차가 이제 저 PBR 정책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그동안 쌌었던 부분들이 이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습니다만은 역시나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팔리기 전 단계에서 이 캐즘 구간이라고 하죠. 그 구간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요새 너무나 잘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고차 시장에 가보시더라도 전기차는 매물이 쌓여 있는 반면에 하이브리드는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에서 현대 기아차의 경우에는 펀더멘탈적으로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일단 자동차 부품주를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역시나 현대기아차가 밀리면은 부품주는 더 크게 밀릴 겁니다. 그래서 부품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그 부품주가 얼마를 버냐 이런 것들보다는
바로 현대기아차 주가를 옆에 딱 옆에 켜놓고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완성차의 질주에 밸류업 기대감 고조되고 있습니다. 부품주, 현대모비스 그리고 코리아 FT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는 어떤 신호를 주셨나 보니까 역시나 다 고사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부터 볼까요? 신용등급 호재 그리고 3거래일 만에 이제 반등을 해줬는데 현대모비스 오늘 4% 강세입니다. 신고가 바짝 다가서고 있는데요. 자, 차장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낙수 효과라 얘기합니다. 낙수 효과. 그 네. 완성차 가니까는 안 갔었던 따라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모비스를 바라보는 주식을 했던 직원들 저희 입장에서 좋은 얘기 나온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최근 몇 년 동안. 그렇죠. 4분기 실적도 컨센 대비해서 한 22% 정도 하회가 나온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분별로 보면 모듈 부분이죠. 모듈 매출액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좀 적자전을 했고요. 완성차 생산 감소라든지 일부 차종, 배터리셀, 매출 제외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비스를 고사인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현대기아차가 너무 짱짱하게 잘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추세가 한 번에 꺾일 것 같은 생각 안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추세를 이끄는 게 기관보다는 외국인이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한 번 이렇게 좀 소위 이렇게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무식하게 사대면은요. 그게 한 번에 잘 안 꺾습니다. 외국인들은. 연속성 있는 예, 그게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변화 때문에 보는 부분이고 그것이 또 아시다시피 배당 때문에 같이 연관된 것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적어도 2월 정도까지는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모비스는 일부 매수 의견 같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대모비스가 또 해외 매출처 다변화도 성공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작년에 해외 수주 규모가 1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자, 해외 시장 확장 행보에서 투자자들 놓치지 말아야 하는 포인트 어떤 거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주, 뭐 영업이익, 실적, 뭐 매출 이런 거 일단 좀 뒤로 미루시고요. 딱 하나 보시면 됩니다. 현대차를 지배하는 최대 주주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 현대차 그룹이 10대 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순환 출자를 아직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 정의선 회장님께서 이 현대모비스의 지분 0.3% 정도밖에 가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전체 현대차를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 부분을 해소를 시킬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 등장하는 현대글로비스이죠. 그래서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어떤 흐름을 같이 놓고 봐야 되는데 아직 이것에 대해서 시나리오만 좀 무분별하게 나와 있을 뿐 현대차 그룹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변하지 않은 사실은 현대차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된다. 이 사실만 여러분들이 놓고 현대차 그룹을 포함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코리아 FT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질주 이어가고 있는데 현대차 인도 상장 이슈에 이 현지의 공장을 보유한 점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14%의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김성훈 이사님께 코리아 FT에 대한 뷰 먼저 여쭤볼까요? 네.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앞서도 이제 이 전기차가 잘 팔리기 전 단계에서 지금 과도기가 필요한데 그 과도기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 정말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죠.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이 하이브리드에 대한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아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에 대한 어떤 흐름 자체는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 상반기까지는 그런 하이브리드의 어떤 초점에 맞춰서 보신다면 주가 흐름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흘러갈 것으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께서도 고사인을 주셨는데 현재 주 고객사 성장 추이나 또 현대차가 이제 인도 상장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인도 상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인도 매출이 6% 정도 되는 코리아 FT가 올랐다. 오늘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네. 사실은 코리아 FT가 계속 이런 거 하고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오늘 굳이 올라간 것 같을 경우는 시장에서 계속 종목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상장에 대한 부분을 어디서 갈 수 있을지 찾아보니까 코리아 FT가 나온 거고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브리드 차량 그 캐니스터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 역시 뭐 충분히 글로벌에서 MS가 지금 한 3, 4위 정도 되기 때문에 갈 가능성은 큽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추세가 계속이 될 때
오늘 오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과한 건 좀 있어요. 어. 추세는 맞긴 맞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업사이드 기대하긴 하지만은 너무나 더 쫓아잡을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금에서는 조금 네, 보수적으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매도의 기술 종목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거래량 위주로 종목들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볼까요? 네, 코스피에서는 LG화학 우선주가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GM과 24조 7,500억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장 마감 후에 공시했는데요. 이 소식 전해지자 LG화학 우선주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LG화학 역시 7% 강세를 보이면서 49만 6,50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LG에너지솔루션까지 온기가 확산된 모습인데요. 3% 상승하면서 40만 원까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넘어가 볼까요? 네,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들에서는 거래량 실리는 종목 특별히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아이톡시 짚어보겠습니다. 10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장 마감 후 공시했습니다. 이 소식에 현재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는데요. 거래량은 7,000주 정도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동국CM 그리고 현대그린푸드 등이 4%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랠리를 이어온 자동차 부품주들의 약세가 현재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SJM홀딩스 오늘 15% 급등이 나왔지만 시간에서 하락 전환하면서 2.3% 하락하고 있습니다. 화승 RNA도 2%대 하락률 보이면서 4,68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스튜디오 3위기 3.4% 하락세를 보이면서 36,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10%대 급등 보였던 하이소닉도 약세로 전환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5,18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그동안 강했었던 모베이스도 2.7% 하락하면서 3,87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리아 FT도 1.7%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오늘 좋았었던 부품주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세 분의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석군 PB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박현상 차장 HPSP, 김성훈 이사 현대차 우선주 가지고 오셨는데요. 강석군 PB의 라이징 스탁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부터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예, 첫 번째로 고수익 제품 판매가 증가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저PBR주 트렌드를 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성장 스토리 그리고 이제 밸류적인 매력까지 짚어주신 것 같은데 한번 스토리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이것은 첫 번째 고수익 제품 판매가 증가될 것이 이제 기대된다는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4분기 영업이익이 4,9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컨센에 비해서 46% 정도 상회했습니다. 이유는 뭐 반덤핑 관세 환급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판가 인상 부분도 있었고 원자재 비용 하락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있었지만은 이 중 뭐 주목할 만한 부분이 고수익 타이어 판매가 증대됐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8인치 이상 타이어라든지 전기차용 타이어 비중이 계속 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늘 것이라고 기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하시다라고 한다면은 영업이익 측면에 있어서도 계속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인데 올해도 1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미국 반덤핑 관세율 인하라는 부분도 상당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로 저PBR 관련 주 수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최근 저PBR 관련 수혜가 계속되고 있죠. 이 중 영업 환경도 견조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마련한
이 자동차 업계라고 하는 것이 관심받고 있는데요. 수익성은 높지만 현재 동사의 PBR은 0.6배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PER도 7에서 8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주목해도 좋은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추천드렸습니다. 지금 뭐 저PBR 그리고 뭐 자동차 그리고 이제 전기차용 타이어를 많이 쓰면서 이제 성장까지 좀 확대해 나간다 이 부분인데 그럼 가격적으로는 얼마나 좀 매력이 있을까요? 우선 1차 목표가 6만 원 제시합니다. 작년 EPS가 5,700원 정도인데 올해 EPS가 6,800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함께 주가의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 목표가 설정했고요. 매수가 현재가, 호선주가는 4만 5천 원 제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현상 차장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HPSP인데요. 라이징 포인트 먼저 만나볼까요? 예, 두 분께서 자동차 관련주, 저PBR 관련주 많이 갖고 오셨는데 저희 반도체도 좀 주식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반도체 중에서 반등을 한다면은 시장 내 1순위 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서 HPSP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반도체에 다시 한번 훈풍이 이제 불어온다면 1순위가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이유로 좀 대장주로 판단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시장에서 매매를 할 때 첫 번째로 1순위 대장주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시가총액입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움직였었던 오늘 그래요. 신성델타테크라는 종목이 있죠. 시가총액이 엄청 높아져가지고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이런 패시브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 얘기 많이 하거든요. 똑같이 HPSP가 오늘 3조 6천억 정도 됩니다. 사실은 12월에 올라갈 때 이 종목도 MSCI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즉 패시브가 들어올 수 있는. 근데 이게 2월 달에는 약간 어려워진 것 같고요. 5월 달 그 MSCI 리밸런싱 때 될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독점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2025년도에 캐파를 2배 수준으로 올립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부분을 다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인 부분이 나올 거라기보다는 디램이랑 낸드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파운드리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수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HPSP의 상방은 계속 열려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MSCI 리밸런싱에서도 또 5월에 패시브 수급까지 기대가 되고 지금 뭐 기업이 경쟁력이나 캐파 증설까지 다 짚어주셨는데 그럼 가격은 어디까지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 지금 오늘 4.6% 정도 빠졌는데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는 않고요. 반도체가 이렇게 많이 빠진 것도 조금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시장 수급이 좀 이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여기서는 매수가 같은 경우는 61선 부근 지금 정도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라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고점 부근이 53,000원, 손저가 같은 경우는 마디 가격인 4만 원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매력적인 자리로 들어가서 목표가는 53,000원 정도 지금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훈 이사의 라이징 스탁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차 우선주인데요. 지금 저PBR 트렌드가 불고 있는 시점에서 우선주 등장을 했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일단 뭐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가 누가 뭐래도 이번 저PBR 밸류업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주 그리고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인정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이렇게 본주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주주환원 정책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선주에 대한 가치가 더욱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본주보다는 현대차 우선주가 이번 저PBR 테마든 무엇이든 간에 이 장세에서 진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자동차와 배당이 함께 지금 주목을 받는 시점에서 사실 우선주의 매력을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주목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좀 성장을 해 나갈 수 있을지 올해 성장 스토리 들어볼까요? 네, 주식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사주를 소각한다든지 배당 같은 주주환원 증대가 주요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배당을 10,000원을 하다가 15,000원으로 배당률을 올리게 된다면은 보통주 같은 경우는 약 배당률이 4%에서 6%까지 상승을 하고요. 우선주의 경우에는 약 7%에서 10%, 11%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주와 우선주의 갭이 배당을 늘릴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본주와 이 우선주의 이 계리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는요, 이 현대차와 현대차 우선주의 계리율이 약 63%에 넘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벌어져 있었다는 뜻이겠죠. 지금은 약 41%까지 줄어든 상황입니다. 비교 대상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우선주를 보시게 되면은 계리율이 약 20%로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결국은 현대차와 현대차 우선주의 계를 역시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현대차 주가가 만약 예를 들어서 3% 상승했을 때 현대차 우선주는 6% 이상 크게 상승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계류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은 이번 저PBR 정책에서 가장 최대 수혜주와 진짜 주도주는 현대차 우선주, 현대차 EUV 같은 두 개의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본주와 키 맞추기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느 정도의 가격까지 목표 전략 세우고 계실까요? 네, 이게 계리율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면 정확한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어렵습니다만 대략적으로 한 20만 원 선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2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현대차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천지점차장, 김성훈 MHB 인베스트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5위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5위 열어보면요. 인성정보입니다. 원격 의료 관련주로 정책 모멘텀 부각으로 급등했다가 조정세가 깊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3% 하락을 보였는데요. 시간에서 반등 주고 있네요. 1% 상승하고 있습니다. 4위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을 공시했는데요. 연간 매출이 2배 가까이 성장하고 처음으로 분기 흑자 달성했다는 소식에 현재 4%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3위 열어볼까요? 3위는 서플러스 글로벌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소부장을 재활용하겠다는 소식에 국내 반도체 장비 리사이클링 1위 기업인 서플러스 글로벌에 기대감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5%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시간에서도 분위기 좋습니다. 0.8% 상승하고 있네요. 2위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워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설비 투자에 따른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 거래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7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탄력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3% 상승하고 있네요. 대망의 1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LG화학인데요. GM과 24조 7,500억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공시하며 LG화학 우선주는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LG화학 역시 8% 가깝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예, LG화학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얘기라고 한다면은 GM과 25조 원 양극재에 대해서 10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거고, 양극재라고 하는 게 50만 톤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테네시 양극재 공장이 본격 가동하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할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이 공장 자체가 연간 6만 톤 정도를 만들게 되는데 미국 내 최대 공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 계약 내용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2022년 7월 정도에 95만 톤 양극재 장기 공급을 위해서 이제 포괄적 합의한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물량의 절반 정도를 구체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에코프로 비행 관련된 뉴스와 함께 2차 전지 전반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되어주는 뉴스들이 나와지면서 이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사실 2차 전지 안에 있었던 이 캐즘 구간을 잘 버티시고 하반기에 수익권에 들어설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이어서 워트도 특징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후공정 팹에 새로 도입되는 장비에 자동화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토록 했다는 소식에 이번 주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 후 오늘도 빨간불을 켜면서 만원선 안착을 재시도 중인데요. 시간에서도 거래량 실리고 있습니다. 워트의 성장 동력 그리고 향후 주가 방향성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예, 워트란 기업 자체가 이제 국내 반도체 환경 제어 시장에 있어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는 삼전, 하이닉스, 세메스 등이 있는데요. 주 제품은 말할 수 있는 게 THC라고 하는 건데 초정밀 온습도 제어 장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이 웨이퍼 표면에 감광액이 균일하게 도포될 수 있도록 주변 온습도를 조절하는 역할도 하게 되고요. 이 웨이퍼 쪽의 먼지 입자도 제거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수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국내 이 최초 THC라고 하는 것을 국산하는데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EUV부터 HBM 전후 공정에서도 이 제품 자체가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삼전이라든지 하이닉스발 수요 폭발이 있을 시 이를 받아줄 수 있을 만한 준비가 좀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외형 성장이 기대되는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지역 난방공사 진단해 보겠습니다.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기관이 대량 순매수에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저 PBR 트렌드의 편승에서 추가 상승 저희가 노려볼 수 있을까요?
예, 이 저PBR 관련 종목 중 공기업 부류에 속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테마의 흐름을 탈 수는 있지만 이 부채 비율도 높기 때문에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조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떨어진 종목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말한 건데 KT랑 KTNG 등이 있겠는데 이 정부 쪽에서 이런 이제 유틸리티 관련 공사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정책이 좀 뒷받침돼 준다면 이 밸류업 테마에 적극적으로 편승할 수 있겠는데 이런 점들이 아직은 좀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유틸리티 쪽은 이 원자재 비용 측면이 큰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지켜볼 만한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로 CJ E&M도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작년 4분기죠. 좋은 성적표를 공개하면서 실적 발표 후 오늘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음악 부분 그리고 미국 피프스 시즌 실적 개선 등 주요 사업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졌는데요. 실적 모멘텀의 연속성 기대해봐도 좋을지 또 올해 성장세는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예, 일단 요 공시한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영업이익이 587억 원을 기록하면서 예상치 296억 원을 상회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 1,351억 원을 기록하면서 예상치인 마이너스 824억 원보다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사실 아주 긍정적인 소식은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미디어 콘텐츠 쪽 아직은 광고주 쪽이 메인이거든요. 따라서 광고주 쪽에 여전히 불경기라고 한다면은 이쪽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올해 2014년 개선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티빙 가입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비춰지고요. 이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에 있어서 여러 가지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의 비용도 많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이 CJ E&M 계속해서 실적 바라봐도 좋을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실적을 봤을 때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은 종목이다 이런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설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설 전후로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고요. 또 내일장 좀 온기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예, 그 설 전에 일반적으로 이 거래 대금이라고 하는 게 많이 뺏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흐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변동성이 큰 상황이잖아요. 저PBR 쪽으로 갔다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쪽으로 좀 수급이 좀 뺏기는 상황인데 이게 대부분 이제 거래 대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작년 추석 전에도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 설 전에는 좀 마음 편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많이 담으시고 사실은 거래를 조금 줄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설이 끝나고 나서는 사실 2월이라고 하는 것이 1월과는 좀 상반되게 움직이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앞으로 이제 수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 반도체라든지 AI 관련된 기업으로서 이런 기업들을 중심적으로 주목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네, 마음 편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을 담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 반도체, AI 섹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중에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 있으실까요? 이스페타시스의 경우에는 사실은 최근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뉴스는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아직은 뭐 구체화된 내용이 아니라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이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이스트 소프트와 관련된 기업들도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된 협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장은 사실은 이런 기업들 M7 중에서도 M5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AI와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내용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 이런 것들 최근에 수혜를 좀 못 받고 있다는 내용들이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저PBR 쪽으로 빼앗긴 수급이 앞으로 이제 설이 끝나고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반도체라든지 뭐 AI 관련된 기업들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세계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역적인 요소들을 좀 배제하고 큰 시야로 바라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AI와 반도체에 여전히 투자할 만한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은행 또 저PBR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또 현대모비스 그리고 부품단 쪽에서도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를 좀 추매해도 좋을지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은 사실 원래부터 최근에 와서 올해나 작년 때 들어서부터는 원래 배당주란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기업은 정말 매출이든지 수익성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좀 잘 못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주들에게 많이 환원하는 그런 기업들이란 시점이 많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와서 이 저PBR과 관련된 내용들이 테마가 되어주면서 정책적인 이제 흐름이 있어주게 되면서 주목을 받는다는 점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 기아라든지 뭐 현대와 같은
관련된 기업들이 현대자동차와 같은 기업들은 현대차와 같은 기업들은 원래 주목을 받아왔었는데 부품단에 있어서는 아직 수혜를 아주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뭐 기아, 현대 이외에도 이 부품단에 있는 기업들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타이어 쪽으로는 사실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인데 물론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품단에 있는 기업들 주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아직 수혜를 받지 못했다. 부품단에 있는 종목들 더 주목해봐도 좋겠다란 말씀 덧붙여 주셨고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강석훈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PB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어제 22년 이후 최고의 상승폭을 보이며 마감한 중화권 증시입니다. 오늘은 항생지수만 아쉬운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항생지수가 0.3% 하락인 반면에 본토지수는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해지수가 1.4% 상승, 선전이 2.9% 강세 마감입니다. 중국 정부가 증시 부양에 힘을 쏟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나섰습니다. 금융시장에 관한 브리핑을 받고 정책을 개선한다는 관측이 나온 건데요. 이 소식에 떠나갔던 외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다시 유입됐고 중국 기업들도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주가 방어에 나섰습니다. 쏟아지는 부양책에 어제 반등을 보여준 중화권 증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입니다. 오늘 나스닥 선물지수가 약보합권 움직임 가져갑니다. 이 시각 현재 0.13% 하락합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는 월트 디즈니와 차량 공유업체죠. 우버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